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몰카 촬영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몰카 촬영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몰카 촬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적발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몰카 촬영은 뭐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몰카 촬영 처벌은 처벌은 아까 본 거고 한번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촬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 촬영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함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사건이 원인이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응하는 방법 간략하게 우선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조금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했을 때 결과도 안 나왔고 이때는 당시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즉 이제 몰카 범죄라고 이제 오해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몰카 촬영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몰카 범죄는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몰카 촬영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한 징역형 그 다음에 이제 구속수사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된 경우 아무리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이 몰카 범죄 같은 이제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그 성범죄에서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성범죄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거 꼭 두 가지 확인하셔서 그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